혹시 부모님이 오늘 아침에 드신 식사를 기억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은 질문을 하루에 3번, 4번 반복하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징후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초기 신호를 가족들이 놓쳤을 때입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긴 했는데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뭐였더라 하다가 된장찌개 라고 기억해내시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는 다릅니다. 아예 그 사건 자체를 기억 못하십니다. 어제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내가 저녁을 먹었나? 라고 반문하십니다.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서 지워진 겁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신호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같은 질문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합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으시고 10분 뒤 또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고 물으십니다. 본인은 물어본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십니다. 둘째, 최근 일을 기억 못하시는데 옛날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30년 전 결혼식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하시는데 어제 손주가 다녀간 걸 기억 못하십니다. 이건 뇌에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으십니다. 10년 넘게 사신 동네에서 집을 못 찾으신다면 이건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치매 초기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저는 70 중반 남성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가족들이 데리고 오셨을 때 이미 증상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분이 그러시더군요. 1년 전부터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여러분, 치매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초기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70대 이상 부모님을 두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고 부모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들이 보이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에서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뇌가 이렇게 변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는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먼저 뇌의 구조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기억을 만들고 저장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신경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세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4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뇌 부피가 약 10% 정도 줄어듭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많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뇌세포가 줄어드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겁니다. 정상 노화보다 2배, 3배 빠르게 뇌가 위축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도 정정할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혈관입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성 치매가 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30% 정도가 혈관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 혈당 관리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염증입니다.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뇌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잇몸병,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이 뇌세포를 공격해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할머니 한 분은 70대 후반까지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잇몸병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잇몸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였습니다. 셋째, 뇌 사용량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은퇴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시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의 신경 연결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 가소성이 유지됩니다. 70이 넘어도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면 뇌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이 쌓이고 쌓이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음식입니다.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을 먹으면 뇌세포막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당분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식습관은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늙습니다. 하지만 혈관 관리, 염증 관리, 뇌 자극, 수면, 식습관 이 5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매로 갈지 건강한 노화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뇌는 70%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물 한 잔 마신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십시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고 팔다리를 쭉쭉 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산소 공급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입니다.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특히 통곡물, 계란, 견과류 이런 걸 드시면 좋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푸십시오. 십자말풀이도 좋고 스도쿠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뇌를 깨우는 겁니다. 아침에 뇌를 자극하면 하루 종일 인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낮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산책을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고 이게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산책할 때는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저기 새로 생긴 가게네.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전부 뇌 자극입니다. 오후에는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을 하십시오.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원예 뭐든 좋습니다.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정교하게 쓰면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요리를 추천합니다. 레시피를 보고 순서를 기억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하고 간 맞추고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종합적으로 자극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80이 넘어서도 매일 요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인지 기능이 정말 또렷하셨습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십시오. 과식하면 소화에 에너지가 쏠려서 뇌가 피곤해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은 피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십시오. 대화는 뇌의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아니면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한 일, 느낀 감정을 글로 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십시오. 조명도 어둡게 하십시오. 내가 잠잘 준비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뇌 운동 3가지입니다. 첫째, 역순 기억하기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역순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에 만난 사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침에 만난 사람까지. 이게 단순해 보여도 뇌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둘째, 비우세손 쓰기입니다.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양치하고 왼손으로 수저 들고 왼손으로 글씨 쓰십시오. 평소 안 쓰는 손을 쓰면 뇌의 새로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새로운 길 가기입니다. 항상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보십시오. 익숙한 루틴을 깨는 것 자체가 뇌에는 자극입니다.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5번째, 식습관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매일 드십시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연어, 고등어, 삼치 이런 생선들입니다. 견과류는 매일 한 줌씩 드십시오. 호두, 아몬드, 잣 이런 것들입니다.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뇌를 보호합니다. 채소는 다양한 색깔로 드십시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게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베리류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것들은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육, 튀김, 과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뇌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6번째,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이 제거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잠자리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방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번째, 사회활동입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떠는 것,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뭐든 좋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특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이들과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는 것 전부가 뇌 자극입니다.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합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이 7가지 루틴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중반 여성분은 이 루틴을 3달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약속을 자주 까먹으셨는데 3달 뒤에는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으시고 며칠 전 이야기도 정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뇌 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이 자극을 주면 뇌는 반응합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던 패턴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계속하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혼자 고립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V만 보시고 사람도 안 만나시고 말도 별로 안 하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특히 언어 영역과 사회적 인지 영역이 빨리 약해집니다. 대화를 안 하면 단어가 안 떠오르고 상대방 감정을 읽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제가 만난 70대 후반 남성분은 은퇴 후 3년 동안 거의 집 밖을 안 나가셨습니다. 배우자분이 말벗이 되어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년 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경로당이든 도서관이든 마트든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십시오. 2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뇌의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는 소주 반 병밖에 안 마셔라고 하시는데 매일 반 병이면 과음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술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소주 2잔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혼자 술 드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외로움을 술로 달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술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뇌는 계속 손상됩니다. 3번째, 앉아만 있는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운동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 성장인자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십시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십시오. 걷기가 힘드시면 제자리 걷기라도 하십시오. TV 보면서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며 걷는 동작을 하십시오. 팔도 같이 흔들어 주십시오.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4번째,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매일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면제는 인위적으로 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특히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오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잠자리 환경도 정리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치료가 필요합니다. 5번째,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뇌의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해마가 위축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가족 갈등, 경제적 걱정, 건강 불안 이런 스트레스를 혼자 안고 계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쉬십시오.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6번째, 당뇨와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약 먹기 싫어서 또는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뇨약, 혈압약은 뇌를 보호하는 약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드십시오.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혈당과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게 치매 예방의 기본입니다. 7번째,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새로운 건 못 배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악기, 외국어, 그림, 댄스, 컴퓨터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이 뇌를 자극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남성분은 70이 넘어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력도 좋아지셨습니다. 8번째, 치아 건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가 없거나 잇몸병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씹는 행동이 뇌를 자극하는데 이가 없으면 그 자극이 사라집니다. 또 잇몸 염증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가서 뇌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틀니를 하셨으면 꼭 착용하십시오. 틀니가 불편하다고 빼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맞지 않으면 치과에 가서 조정하십시오. 제대로 씹어야 뇌가 자극받습니다. 하루 3번 양치질 하십시오. 잇몸 마사지도 하십시오. 치실도 사용하십시오. 구강 건강이 곧 뇌 건강입니다. 이 8가지 습관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5년, 10년 쌓이면 뇌가 무너집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목격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일주일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집니다.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제대로 된 아침을 드시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다릅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맑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낮에 산책하고 손을 쓰는 활동을 하면 오후에 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몸이 활성화되니까 뇌도 깨어 있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대화하고 일찍 자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상쾌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2주일차 기억력 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제 뭐 먹었지? 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며칠 전 약속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손주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손주 이름과 섞이지 않습니다. 특히 역순 기억하기 같은 뇌 운동을 하시면 기억을 불러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게 뭐였더라? 하고 한참 생각하던 게 금방 떠오릅니다. 한 달 차 가족이 변화를 알아챕니다. 자녀분들이 요즘 부모님 표정이 밝아지셨네라고 말합니다. 대화할 때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반응도 빠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배우자분도 느낍니다. 당신 요즘 건강해 보여라는 말을 들으십니다. 실제로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뇌가 건강해지면 표정 근육도 생동감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 여성분은 한 달 동안 이 루틴을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한 달 뒤 달라지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잠이었습니다. 예전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한 달 뒤에는 밤새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셨습니다. 장 보러 가실 때 메모지를 안 봐도 뭘 사야 할지 기억하셨습니다. 친구들 전화번호도 몇 개는 외우셨습니다. 본인도 놀라셨습니다. 3달 차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오릅니다. 병원에서 하는 간이 인지 검사가 있습니다.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계산하기 같은 검사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분들이 3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뇌가 더 이상 빠르게 퇴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능은 회복됩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은 3달 동안 매일 산책하고 악기 연습하고 손주들과 놀아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간이 인지 검사에서 24점 만점에 19점이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수준이었습니다. 3달 뒤 다시 검사했더니 22점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었습니다. 특히 단어 기억 부분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6개월 차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쯤 되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와 놀 때 할아버지 기억력이 좋아지셨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손주가 가르쳐준 게임 방법을 기억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먼저 제안하십니다. 배우자와 여행을 가서도 길을 잘 찾으십니다. 호텔방 번호를 기억하고 일정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전 이야기뿐 아니라 요즘 뉴스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나도 아직 괜찮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자신감이 더 많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1년 차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뇌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MRI 찍어보면 해마 크기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연결도 증가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좋아지시고 어떤 분은 천천히 좋아지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난 75세 여성분은 2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경도인지장애로 시작하셨는데 2년 뒤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일까 싶었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제 나이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증상이 있는데 소용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 중에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스트레칭을 추가하십시오. 모레는 산책을 추가하십시오.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가족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기억력 저하를 보이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실천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부모님께 전화 드리십시오. 대화가 뇌를 자극합니다. 주말에는 같이 산책하십시오. 함께 요리하십시오. 함께 퍼즐을 푸십시오.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회적 연결이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지금 투자하는 그 시간이 부모님의 뇌를 지킵니다. 치매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듭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손주와 더 오래 놀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여행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